자, 운영체제 18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데드락과 뱅커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드락 프리벤션, 데드락 방지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 단점이 더 많았죠. 순환 대기, 서큘러 웨이트를 제외하고는 쓸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리퀘스트를 우리가 이제 제한하는 방법으로 프리벤션을 하려면은 적어도 네세서리 컨디션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별로 탐탁지 않았다, 그죠? 사이드 이펙트도 많았고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도 상당히 떨어지고 시스템 스루풋도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딩을 통해서 얻은 우리 장점을 이 데드락 프리벤션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리퀘스트를 받아주기 전에 잠시 이 퓨처 데드락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스블 퓨처 데드락이 있으면 그 리퀘스트를 안 받아주고 좀 기다려라, 리퀘스트를 받아주기까지 좀 기다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리소스가 어떻게 요청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R1과 R2가 있는 자원이 2개 있는 이 시스템에서 스레드 P가 R1을 호출하고 R2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R1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P가 R2를 리퀘스트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 Q가 R2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R1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데드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리퀘스트 할 때, 지금 현재 R1을 잡고 이제 R2를 P1이 리퀘스트하고 얘도 리퀘스트 했어요, 그죠? 그럼 리퀘스트를 할 때 데드락이 있을까 이렇게 확인해보고 없으면 그랜트 해주고 데드락이 있을 것 같으면 리젝트 해버리면 되죠, 그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선행 지식, 프라이오리 인포메이션, 프라이오리 날리지가 주어졌다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데드락 스테이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막아보자는 게 우리가 데드락 어보이던스의 기본 아이디어고, 그러려면은 이제 베이직 맥시멈 넘버, 이 프로세스 스레드가 요구할 최대의 자원 개수를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는 어떤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상태는 어베일러블한 리소스의 개수, 그 다음에 얼로케이트된 리소스의 개수, 그리고 앞으로 요구할 맥시멈 디맨드를 알고 있다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데드락 어보이던스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포멀하게 정의해야 될 게 세이프 스테이트라는 겁니다. 안전 상태. 어떤 스테이트가 안전하다는 거는, 즉 어떤 시스템이 데드락 프리한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리소스를 얼로케이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스레드에 맥시멈까지. 그럴 수 있는 어떤 스레드의 실행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딱 실행이 되면 모든 리소스를 다 할당해 줄 수 있어, 이런 순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드락을 어보이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가 세이프 스테이트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세이프한 시퀀스에 따라서, 즉 이 스레드가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자원들을, 이 스레드들이 공유해야 될 요청할, 앞으로 향후에 요청할 리퀘스트 자원들을 모두 할당해 줄 수 있다 라는 시퀀스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랜트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이프 시퀀스 찾아내는 게 데드락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이프 시퀀스를 찾기 전에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상태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이 세이프 스테이트에 있다는 건 데드락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RAG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에서 보면 사이클이 있으면 unsafe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unsafe 상태에 갔다고 해서, 즉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항상 데드락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unsafe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데드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데드락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세이프 상태에서 unsafe 상태에서 못 넘어가도록 하면 적어도 데드락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 스테이트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데드락 프리 하죠. 그죠? 이걸 이제 역으로 말하면 데드락 스테이트는 unsafe 스테이트에만 존재하는 거죠. 부분집합이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unsafe 스테이트가 데드락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데드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세이프 스테이트에만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이프 스테이트라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건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싱글 인스턴스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일 경우하고, 이게 이제 해법이 달라요. 자, 어떤 자원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 물론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한 개씩으로 나눠버리면, 인스턴스 타입은 나누지 않고 한 개씩으로 나눠버리면 싱글 인스턴스 타입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데드락트 스테이트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 즉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의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기본 아이디어는 항상 우리가 세이프 스테이트에만 머물고 unsafe 스테이트 근처에도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unsafe 스테이트 안에 데드락이 있으니까 이 근처에도 안 가버리면 데드락은 확실하게 어보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스템 초기 상태에는 잘 생각해보면 세이프 스테이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hold and wait,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어떤 스레드 T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소스를 리퀘스트 했을 때, 즉 hold and wait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데드락이 걸릴 수 있는데, 시스템 초기 상태에는 아무 자원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되기가 조건이 없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받아들여지는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데드락이 발생할지 발생 안 할지. 그러면은 이제 데드락이 발생 안 하면 그랜트 해주고, 그 리퀘스트를, 데드락이 만약에 발생을 그 세이프 스테이트가 안 되면 리젝트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항상 물어보는 거죠. 커널, 시스템 커널, 데드락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커널에, 자, 나 리퀘스트 할 건데 리퀘스트 해도 돼? 즉 클레임 엣지를 먼저 제공하는 거죠. 그죠? 클레임 엣지를 딱 준 다음에 그랜트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실제로 리퀘스트 엣지를 즉 리퀘스트를 실행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는 인스턴스가 하나일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클레임 엣지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 클레임 엣지라는 거는 TI가 RJ를 요청할 거다. 앞으로 하려고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n the future, at some time in the future. 언젠가 이제 내가 요청할 건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클레임 엣지면, 이 클레임 엣지를 집어넣어서 RAG의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에 미리 집어넣어서 사이클 디텍션을 해보면, 사이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may와 may not,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이 unsafe 상태에 들어가죠. 만약에 사이클이 없다면 그랜트 해줘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바로 그랜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면 no cycle exists, 존재하지 않으면, 사이클이 없으면 그냥 그랜트 해줘라, immediately, 즉시 그랜트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사이클이 없으면 이제 세이프 스테이트인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요청을 받아주면
그 unsafe 상태에 들어가. 즉 사이클이 존재해.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봐. 사이클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사이클 디텍션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선으로 표현된 게 클레임 엣지예요. 자, T1은 요 R2를 요청하고 T2도 R2를 요청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클레임 엣지를 추가해 가지고 딱 돌려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되드락이 발생 안 하네? 그럼 둘 다 accept를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클레임 엣지가 실제 리퀘스트 엣지로 바뀌고 리퀘스트 엣지가 실행이 되면 요렇게 이제 R2에 할당되는 거죠. 이 클레임 엣지는 아직 리퀘스트 엣지로 안 바뀌었어. 이제 T2가 R2 원도 요청했으니까 얘가 이제 R 두 개를 받아서 다 실행하고 이제 반납하면 얘가 또 리퀘스트 엣지가 받아가지고 얘는 할당 이미 잡고 있고 얘는 할당하니까 이제 얘가 해결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unsafe state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를 제가 또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왜 이래 헤매죠? 자, 요게 리퀘스트 엣지가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거 할당이 된 상태에서는 요때는 이제 사이클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요 리퀘스트를 그랜트 해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당된 상태에서는 보니까 어때요? 요번에는 얘가 사이클을 행성하죠. 그러면 이 리퀘스트는 아직 그거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이 자원을 할당받으면 처리하고 얘를 놔주겠죠. 놔주면은 이제 이 리퀘스트가 또 이제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RAG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소스가 두 개가 있어버리면 얘하고 이렇게 돼 있어도 사이클이 있어도 얘가 지금 자원이 인스턴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할당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데드락에 안 빠지니까 이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 이 그래프로 우리가 사이클 디텍션 하는 방법은 멀티플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뱅커즈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뱅커즈 알고리즘은 이 그 RAGS의 사이클 디텍션보다 훨씬 덜 그 효율적이고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해보면 알겠지만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뱅커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이제 은행은 절대로 이 우리 돈을 여러 사람들이 커스텀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드락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즈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뱅커즈 알고리즘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몇 번 풀어보지 않으면 그냥 알고리즘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러프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문제 풀어보고 나서 다시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스레드의 개수가 n개라고 하고 리소스 타입의 개수가 m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vailable은 뭐 벡터인데 뭐를 의미하냐면은 available한 리소스 타입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x라는 거는 각 그 스레드가 앞으로 요청할 그 리소스 인스턴스의 최대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allocation이라는 거는 이거는 currently allocate 된 이제 리소스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레드에 currently allocate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need라는 거는 어떤 remaining resource, 내가 앞으로 요청할 내가 현재 잡고 있는 거 말고 앞으로 요청할 리소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요 available m, 그러니까 이게 m이 뭐였죠? 자원의 개수였죠, 그죠? 이렇게 선해놓고 available j가 k면 k개의 인스턴스가 available 하다는 얘기고, max m by m인데 m by m 그 2차원 배열이죠, 그죠? max ij가 k라는 얘기는 ti가 앞으로
K개의, 기껏해야 K개, 최대 K개의 인스턴스를 요청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allocation은 마찬가지로 n by n 매트릭스가 되는데, allocation ij가 K라는 거는 ti가 rj의 K개 인스턴을 현재 allocation, 그러니까 자원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need는 마찬가지로 n by n 매트릭스인데, need ij가 K면 ti가 rj의 그 리소스를 앞으로 K개 더 요청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이프티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두 개는 여러분들이 저거 화면에 딱 띄워놓고 이제 문제 풀 때 노트 그 흰 종이 하나 딱 펼쳐놓고 하나씩 그 찝찝가면서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3번은 이렇게 하고 4번은 이렇게 한번 하나씩 찍어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러스트레이티브 이그젬플 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 책에 그 알고리즘 돌리는 거 설명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어야 이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T는 5개, T0부터 T4까지 5개의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가 3개인데 각각의 리소스를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A는 인스턴스가 10개가 있고, B는 인스턴스가 5개가 있고, C는 인스턴스가 7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의 스냅샷, 자,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 B, C라는 자원을 T0는 B 하나를 내가 allocation 했어요. 즉, 그 자원을 할당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최대 A는 7개, B는 5개, C는 3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는 욕심도 되게 많네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T2는 현재 A 3개, C 3개를 잡고 있고, 앞으로 A 9개, C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얘도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 allocation 된 자원을 딱 보면은 2, 3, 2니까 7개죠. 그럼 총 10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available 한 자원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얘는 보니까 B는 현재 스레드들을 2개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총 5개니까 available 한 거는 3개죠. 얘는 보니까 5개가 allocation 되어 있는데 총 7개가 할당돼 있으니까 2개가 available 하죠. 그죠? 자, allocation과 max하고 available 뭐 하나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need가 빠졌죠. need.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need는 앞으로 내가 요청할 거는 최대 요청할 거에서 내가 이미 받은 거 빼면 되잖아요. 그죠? 쉬워요. 그죠? 자, need는 need A, B, C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max에서 이 max 값, 즉 내가 앞으로 요청할 최대 값에서 현재 내가 받은 거 allocation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max에서 allocation을 빼면 돼요. 그래서 7 빼기 0은 7, 7, 1, 6, 0, 4. 그 다음에 5 빼기 1은 4, 2, 0, 1, 3. 그 다음에 3 빼기 0은 3, 2, 0, 1,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니드 값을 내가 구하고 나면 이제 맥스는 필요 없죠. 니드 값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allocation과 need와 available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allocation과 need와 available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 시퀀스가 safety criteria를 만족한대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도 저 알고리즘을 종이로 화면에 띄워놓고 이거를 종이로 몇 개 적어가지고 이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우리가 돌려야 될 거는 이제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자, 세이프티 알고리즘이 처음에
처음에 뭐였습니까? 1번이 워크 벡터하고 피니시 벡터를 초기화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워크 벡터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available하고 같이 하래요. 그럼 available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죠? 3, 3, 2. 그다음 피니시 벡터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thread i에 대해서 다 false로 하래요. 그래서 t0, t1, t2, t3, t4 이거를 다 false로 초기화하래요. 이게 1번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어떻게 하느냐? 2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피니시가 false인이고 그리고 need i 벡터가 work 벡터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3번에서 work 벡터를 work 플러스 allocation 하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finish i는 true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이제 4번째는 그 finish가 모두가 true가 되면 그게 safe state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현재 워크 벡터가 얼마였죠? available하고 똑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워크 벡터 A, B, C가 제일 처음에 초기화하면 332입니다, 그죠? 332입니다, 그죠? 이거를 앞에 걸 또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어디 갔지? 있네. 자, 그러면은 332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포르프를 돌 겁니다. i는 처음에 이제 0부터 잠깐만요. t 이거를 need는 아이고. 자, need는 work는 available로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저거 finish를 t0, t1, t2, t3, t4를 false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i가 0이면 finish는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일단 이제 finish가 전부 다 false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finish가 다 false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need 벡터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work 벡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need i need 제로가 얼마입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자, need 제로가 지금 보니까 743이에요. 743이고 워크 벡터가 현재 얘가 332죠, 그죠? 33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작거나 같아야지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작거나 같지 않으면 이게 작거나 같다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깨지죠, 그죠? 그럼 i는 제로는 현재 안 됩니다, 그죠? 할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t0 리퀘스트는. 그러면 이제 i가 1일 때 벡터 값이 need i 값이 보니까 1, 2네요. 1, 2이면 얘가 지금 현재 332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3보다 작고 3은 2보다 작고 2는 2보다 작으니까 3은 2보다 작고 그럼 이제 오케이 됐어요, 그죠? 얘는 accept. 그러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죠? work는 work 플러스 allocation. 그러면 이제 allocation 1이겠죠, 그죠? 자, allocation 1을 보니까 얼마죠? allocation 1이 200이고 현재 work는 33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32 더하기 200, 즉 532가 되겠네요, 그죠? 워크 벡터가 지금 532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i1에 대해서는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i1 t1을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true로 바꿔줘야 된다. finish 됐으니까 finish i를 t를 finish 1을 t로 바꿔주고, 그 다음 i가 2일 때 이제 한번 봅시다. 워크 벡터가 바뀌었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i가 2면 need 2가 얼마죠? 100이네요. need 2가 100. 이거 저 맨날 틀리는데 이거 학생들이 고쳐주는데 오늘은 고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틀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 100이 지금 현재 워크 벡터가 532죠, 그죠? 그러면 이제 532보다 100은 작죠. 5는 1보다 작고 3은 0보다 작고 0이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족을 했어요. 그럼 얘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워크를 또 워크 플러스 얼록을 해야 되는데, 워크가 지금 현재 532로 바뀌었죠, 그죠? 워크가 532고 얼록이 얼마입니까? 얼록이 T1의 얼록이죠. T2의 얼록이구나. T2의 얼록이 302네요. 302면 834가 되네요. 잠깐만요. T2의 얼록이 어이? 제가 잘못 보고 있나? T2의 얼록이 532 더하기 211인데 211이 어떻게 나오지? 왜 이게 T3이 되지? 제가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영상 다시 찍기 힘들어서 그냥 오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532까지는 맞았는데 I012가 지금 제가 잘못 봤어요. 리드 벡터가 600이네. 600. 리드 벡터가 600이고 현재 532니까 6이 5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3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I3으로 넘어가니까 T3의 리드 벡터가 011이고 이게 현재 53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니까 워크 벡터 현재 532 더하기 allocation i가 211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74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743 워크 벡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가 그리고 이제 t2가 t3이죠. 그죠? t3이 true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가 0, 1, 2, 3, 4일 때, i가 4일 때 리드 벡터가 얼마죠? i가 4일 때 리드 벡터가 4, 3, 1이고, 얘는 현재 7, 4,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7보다 작고, 4보다 작고, 3보다 작으니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워크 벡터 현재 7, 4, 3에서 allocation을 더해주면, allocation 4는 002네요. 그죠? 002를 더해주면 745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T4가 true가 됐죠. 그죠?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I0으로 가면, 이제 I가 다시 0으로 가면 이번에는 743인데 워크 벡터가 리드 벡터가 743인데 워크 벡터가 745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그죠? 1이 만족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는 0이 만족이 됐습니다. 아까는 만족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워크 벡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워크 벡터 현재 745 더하기 리드 allocation i 0, 1, 0을 더하면 755가 되네요. 그죠? 워크 벡터 755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0, 이제 남은 거는 아까 안 됐는 건 뭐였죠? i2가 남았죠. 그죠? 얘도 이제 true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i가 2일 때, 이것도 지우고. 복잡하다. 자, i가 2일 때 어떻게 합니까? 워크 벡터가, 리드 벡터가
600인데, 이제는 만족하네요. 그죠? 755니까. 그러면은, 워크 벡터를 755 더하기, allocation이 302네요. 그죠? allocation 2가 302이기 때문에, 15, 7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15, 7. 요 값을 가지고, 워크 벡터가 구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true가 되죠. 자,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요렇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accepted 된, 이 granted 된 순서대로 만약에 스레드가 실행된다면, 즉, 얘가 제일 먼저 grant 했죠. 그죠? 리퀘스트를. 그래서 T1, 그 다음에, T3, 그 다음에 T4, 그 다음에 T0, 그 다음에 T0, T2. 요 순서대로 T1, 3, 4, T0, T2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이 스레드 세이프티스가 보장된다는 거. T1, 3, 4, 0, 2. 근데 요 책에 보면 T1, T3, T4, T2, T0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순서대로, T2를 먼저 해도, 아까, I가 0부터 1부터 쭉 돌고 다시 이렇게 가면, 이제, 0, 2인데, T2를 먼저 해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20, 02 바뀌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기만 하면, 세이프티 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저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돌려봤습니다. 즉, 이 세이프티 알고리즘은 뭐를 판단하는 거죠? 현재 시스템 스냅샷이 세이프한가? is safe? 여기에 대해서 세이프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세이프한 시퀀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T1, T2, T4, T0, T4, 2 이렇게 이 시퀀스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new request가 이제 서브미트 됐다. 즉, 클레임 엣지 하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T1이 A 인스턴스 1개하고 C 인스턴스 2개를 요청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request 1이 1, 0, 2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랜트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 이제 이것도 아까 저거 뒤에서 설명했다고 넘어왔지만, 이제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을 쭉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세요.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리퀘스트 i하고 need i가 리퀘스트 i가 need i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need i가 지금 현재 1, 2죠. 그죠? need i가 t1이니까 need i가 1, 2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바뀐 값이니까 앞에 값들 봐야 돼요. need i가 1, 2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1, 2보다 request i 102가 더 작거나 같아요. 1번 조건 만족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2번 조건, request i가 available보다 작으냐, 더 많은 자원에 available한 자원보다 더 많은 걸 요청하면 못 받아주니까, available은 또 이제 앞에 보면 332일 거예요. 332에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번, 2번 조건은 만족해요. 그죠? 요게 안 되면 그냥 바로 리젝트 하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3번이 뭐냐면은 리퀘스트를 받아줬다 치는 거예요. available 플러스 request 이게 available인가? request 플러스 available을 하면, 즉 이제 현재 available이 이만큼인데 리퀘스트를 더해주면 302가 되죠. 302. 만약에 이 리퀘스트를 받아줬다 그러면 이 T1에
할당된 자원이 30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2 니드에서 현재 니드에서 그 102를 받아주면 이제 필요한 게 이만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020이 되는 거죠. 020. 자, 그 다음에 그 available한 자원은 332였는데 102를 내가 T1한테 할당해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available이 230으로 줄어들죠. 그죠? 3에서 1 빼고 230. 그죠? 230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아직 리퀘스트를 들어준 상태, 그랜트 해준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랜트 해줬다 치고 만약에 이 클레임 엣지를 내가 리퀘스트 엣지로 그랜트를 해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다시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되죠. 그죠? 이거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하나씩 같이 해보겠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혼자서 제가 이거 또 다시 세이프티 알고리즘 돌리려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죄송하지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얘도 T1, T3, T4, 02 이렇게 나옵니다. i가 0일 때 안 되고 i가 1일 때 되고 아니다 1일 때도 안 되고 i가 3일 때 되네 i가 4일 때도 되네 다시 돌아가서 중간에 빠졌다 i가 2일 때 안 되고 그래서 i가 0일 때 되고 또 2일 때 되고 아까하고 똑같네요. 아까 이제 리퀘스트 한 개 더 들어온 것 뿐이니까 시퀀스는 똑같아집니다. 그죠? 책에서는 이것도 2형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리퀘스트를 우리가 받아줘도 된다 해가지고 accept를 해줘요. 그랜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죠? 시스템 스테이트가 이렇게 스냅샷이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T4가 330 즉 A를 3개 요청하고 B를 3개 요청하는 요 리퀘스트를 한다면 클레임 엣지로 보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리퀘스트 4가 need 4보다 작은지 확인해 보니까 431이 33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요거는 만족하는데 1번은 만족하는데 2번에 이제 available 한 게 23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요청한 거는 333이잖아요. 그죠? 여기 330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4가 330을 요청하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여기서 리젝트를 해버려야 되죠. 그죠? 안 받아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2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020인 경우에는 이제 T0가 B를 2개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얘는 리퀘스트 제로는 리드 제로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이거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맞나? available보다 또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010, 743, 230, 01 그거를 이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라고 원래 거로 남겨뒀고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도저히 여기서 혼자서 계산하는 건 너무 멘붕이 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얘가 잠깐만요.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됐다. 이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든 T1, T2, T0, T1, T2, T3, T4가 다 true가 돼야지 어떤 시퀀스에 의해 가지고 얘가 세이프 상태가 되는데 아마 이거 T0일 때만 accept 되고 I1, 2, 3, 4일 때 다 안 되고 안 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도 또 안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에는 true, false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리퀘스트를 받아주면 요 4개의
스레드가 데드락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뱅커즈 알고리즘을 했는데, 한번 뱅커즈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이제 예제를 돌려봤으니까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 알고리즘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이 시스템 스냅샷이 세이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워크 벡터하고 피니시 벡터를 각각 available 그 다음에 false로 초기화해 놓고, 피니시가 false인 놈을 찾아서 이 need 벡터가 워크 벡터보다 작은 애 같으면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i가 존재하면은 할당을 해주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워크에다가 워크 플러스 allocation i, 즉 내가 현재 워크에다가 할당된 걸 더하면 이제 할당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할당이 됐으니까 얘는 피니시 가능하다, 끝날 수 있다, true 해주고, 요거를 이제 계속 루프 도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모든 피니시가 true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할당했는 그 순서가 바로 세이프 시퀀스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요 알고리즘 보니까 조금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요 알고리즘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한 것처럼 그려보면, 숫자를 따라가 보면 알고리즘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은 뭐였습니까? 어떤 리퀘스트 i가 주어졌을 때, 리퀘스트 1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리퀘스트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 두 가지는 체크해 줘야 되죠. 그죠? 너무 내가 필요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쓸데없이 요구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가용한 자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쓸데없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냐? available에서 request i를 빼주고, 그 다음에 allocation i에서 request i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need i에서 request를 빼주고, 아까 저거 숫자 빈칸 채우는 거 한번 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요렇게 받아줬다 치고, 요 리퀘스트를 내가 받아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얘가. 그죠? 받아줬다 치고 다시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이 세이프티 알고리즘이 세이프하다 그러면 그랜트 해주고, not 세이프하다 그러면 리젝트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뱅커즈 알고리즘, 세이프티 알고리즘과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인데, 뭐 실제로는 세이프티 알고리즘이 뱅커즈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데드락 프리벤션하고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배웠는데,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프리벤션을 하거나 어보이드를 하거나, 잠깐만요, 이게 한 장이 넘어가 봤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프리벤트를 하거나 어보이드를 안 해주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지금 방금 뱅크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얘가 리소스를 리퀘스트 할 때마다 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완벽하게 어보이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를 받아줘도 이 데드락 상태가 이 언세이프한 상태의 부분 접합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리퀘스트 리젝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도. 프리벤트는 아예 쓸모가 없고, 어보이던스는 뱅커즈 알고리즘이라서 굉장히 유용한데, 아주 중요한, 절대로 데드락에 걸리면 안 되는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시스템, 한번 데드락 걸려가지고 시스템이 뭐 30분만 정지돼도 손해가 수천억 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부담스러운 기능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데드락 상태를 허용해주고 우리가 데드락을 리퀘스트 올 때마다 막
체크할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해주고 감시를 하자는 거죠. 얘가 데드락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감시를 하잖아. 그리고 만약에 데드락에 빠졌으면 리커버를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싱글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wait for 그래프라는 걸 유지하면 돼요. 이거는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하고 똑같은데 약간 변형된 거고, 주기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얘가 이 wait for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는지 사이클 디텍션 하자는 거예요. 그 wait for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에서 자원을 빼면 되잖아요. 얘가 얘를 요청하고 얘가 얘를 요청하다.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얘가 얘한테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디펜던시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빼면 되고 얘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빼면 되고 얘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빼니까 요렇게 오겠네. 그리고 얘도 요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ait for 그래프는 우리가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에서 자원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디펜던시 그래프를 어떤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에 지금 그거 의존적인지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린 거를 우리가 wait for 그래프라고 하면 결국에는 싱글 인스턴스 데드락 디텍션은 wait for 그래프에서 사이클 디텍션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물론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데드락은 아니지만 데드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브럴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웨이포 그래프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멀티플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뱅커즈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걸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뭘 바꾸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드락 어보이던스 즉 그 뱅커즈 알고리즘 그 원래 버전에서는 이 리퀘스트를 가지고 유용하냐 이 리퀘스트가 그 문제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데드락을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세이프 스테이트로 갈 거냐 말 거냐 언세이프 스테이트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했으니까 그냥 커런트 리퀘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뱅커즈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돌리면 돼요. 달라지는 거는 이 리퀘스트를 쓴다는 것 뿐이지 어디가 있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초기화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초기화가 알로케이션이 제로면 제로가 아니면 이제 폴스로 해놓고 알로케이션이 제로인 놈은 절대로 그러니까 자원을 안 갖고 있는 놈은 절대로 그거 데드락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처음부터 트루로 해가지고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판단하는 것도 만약에 피니시가 우리가 그거 참 뱅커즈 알고리즘은 무조건 다 트루가 돼야지 그거 세이프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만 얘는 데드락 디텍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폴스인 놈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T0, T1, T2, T3, T4가 있는데 얘가 트루고 얘가 폴스고 트루다. 그러면 이 T2하고 T3가 데드락 걸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트루가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녹화 시간도 보니까 48분이나 돼가지고 같이 풀어보기는 좀 그렇고 자 이것도 이제 5 스레드 그 다음에 자원 3개짜리 리소스 타입이 7, 2, 6일 때 이 스냅샷을 이번에는 allocation과 available은 똑같은데 request로 바뀌었죠. 그죠? need 대신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저거 잠깐 살펴본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 뱅커즈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생긴 이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이렇게 T0, T2, T3, T4, T1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청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true가 돼요. 모든 i에 대해서 다 true가 되는 요 시퀀스가 세이프 시퀀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데드락이 없는 거죠. 그죠? 노 데드락 프리한 스냅샷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요. 즉 T2가
리퀘스트 1을 C를 하나 딱 요청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드락이 존재하고 T1 T0가 true가 됐는데 T1 false, T2 false, T3 false, T4가 false인 상태에서 뱅크 알고리즘이 끝나버려요.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개가 T1가 T1이 T2를 기다리고 T2가 T3를 그리고 뭐 T1이 T4를 기다리고 요 이제 정확한 시퀀스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요 놈들이 데드락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디텍트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건 알겠죠. 일단은 데드락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두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얘가 데드락이 발생했는지 체크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주 데드락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데드락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시스템 같으면 데드락 디텍션을 자주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데드락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뭐 시스템 구축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데드락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한 4,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밖에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얼마나 많이 관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스레드가 종류도 많고 돌아가는 것도 많은 그런 시스템. 스레드가 한 50만 개 정도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데드락 발생할 이유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스레드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이클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every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돌린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드락 디텍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인터벌을 두고 이 데드락 디텍션을 돌리면 좋은데 만약에 이 그 데드락 디텍션이 컴퓨테이션 타임에서 오버헤드가 큰데 컨시더러블 오버헤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발생된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이클이 너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면은 뭐 때문에 데드락이 요 사이클 때문인지 요 사이클 때문인지 요 사이클 때문인지 요 사이클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데드락 발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한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돌려줘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되면 뭐 밤 12시에서 뭐 12시 10분 사이에 시스템 점검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데드락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경우는 그냥 알람 띄우는 거예요. 그럼 껐다 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시스템 같으면 리커버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데드락이 디텍션 되자마자 바로 리커버리를 해줘가지고 계속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데드락이 일어났으니까 이 관련된 스레드들, 아까 디텍션 알고리즘 중에 어떤 이제 데드락을 일으킨 스레드 집합을 이렇게 디텍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다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리스타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드락이 이렇게 걸렸는데 T1이 T2 기다리고 T3가 T4 기다리고 T4가 T5 기다리고 T6가 T7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얘만 하나만 죽여줘도 생각해보세요. 얘만 하나만 죽여줘도 얘의 디펜던트 스테이트는 이제 얘가 풀리겠죠? 그러면 얘가 풀리면 얘가 풀리겠죠? 얘가 풀리면 얘가 풀리겠죠? 이렇게 캐스케이딩으로 쭉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죽여보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딱 죽여보고 데드락 사이클 중에서 뭔가 좀 가장 의심스러운 놈 하나만 딱 죽여보면 이게 사이클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죽여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죽여보고 이렇게 이제
몇 개 죽여봐가지고 데드락이 해소되면 해소될 때까지 하나씩 죽여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프리엠션 해버리자. 그래서 빅팀을 하나 선정을 해요. 희생양을 하나 딱 선정해가지고 이 코스트를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거, 뭐 제일 최근에 시작된 스레드거나 이러면은 그놈을 빅팀을 딱 선정해가지고 리소스를 뺏어가지고 요청하는 스레드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롤백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리스타트 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면 재수없게 맨날 빅팀에 선정되는 스레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맨날 데드락 걸려가지고 맨날 빅팀이 돼가지고 맨날 쫓겨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빅팀의 횟수를 딱 저장해놨다가 너무 많이 빅팀이 됐으면 그래 요번에는 네 봐줄게 이런 이제 자비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녹화 시간이 55분을 넘겼습니다. 힘듭니다. 뱅커즈 알고리즘 하나하나 제가 꼼꼼하게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또 영상 녹화니까 또 나중에 도저히 모르겠거든 녹화 영상 다시 보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그 배운 걸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데드락이 뭔지를 배웠는데, 이 데드락을 가지고 우리가 아예 프리벤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드락이 발생하는 조건 4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 다음에 홀드 앤 웨이트, 그 다음에 노 프리엠션, 그 다음에 사이클 웨이트. 요 4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개를 막아보자. 프리벤션. 근데 별로 영양가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양가 있는 어보이던스, 즉 이제 싱글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RAG 그래프를 이용한 웨이트4 그래프를 만들어서 사이클 디텍션 하자. 멀티플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뱅커즈 알고리즘을 은행원이 업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버리자. 뱅커즈 알고리즘을 적용해버리자. 근데 이렇게 프리벤션이나 어보이던스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디텍션을 해보자. 그 다음에 디텍션을 했으면 뭐 하죠? 리커버리를 합니다. 역시 이 디텍션에서도 뱅커즈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